일산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소각장과의 거리는 152m. 그런데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도 준공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 건설사가 아파트 건립 제한을 할 때까지만 해도 4만 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지만 준공 당시까지도 기부 체납을 안 하는가 하면 소각장과의 이격거리도 애초 도시계획심의에선 372m로 짓겠다고 했다가 건설사 맘대로 절반도 안 되는 152m로 줄여버린 겁니다. 당연히 준공 허가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고양시는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34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준공 허가를 내줘버렸습니다. 또 소각장 백연저감 장치 설치 운영비 39억 원도 별도로 받아내면서 제3자 뇌물 의혹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건설 허가를 내줬던 민주당의 전임시장 최성은 밑에 사람들의 전결사안이라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고양시에 한번 찾아왔어요. 고양시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에 아파트가 지어졌어. 근데 사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것도 참 신기하긴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전전시장이죠. 고양시의 전전시장. 민주당 출신이야, 이것도. 민주당의 최성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걸 한 거야. 그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비리행정 척결본부의 고철용 본부장님과 함께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이기도 해요. 이 고양시에서는 보니까. 예. 이 요진 개발이 한 YCT 맞습니까? 예. 자, 일단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가? 소각장 옆에 아파트가 지어진 거 고양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도 사실상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건설회사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고양시가 먼저 여기다 짓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최성 시장이 이 취임하기 열흘 전에 이 조건부 사업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원래는 300m 이상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때 10일을 남겨놓고 이 조건부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면서부터 바로 소각장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겁니다. 아, 최성 시장이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예. 이거를 이제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예. 이 아파트가 들어선 게 예. 사실은 이제 그 쓰레기 소각장 옆에도 지을 수는 있는데 예. 법으로 300m 이상을 이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또 보니까 152m밖에 안 되던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모든 서류를 보면 375m 뛰어라.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느닷없이 152m로 사업 인가가 나고 건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안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 처음에. 예. 그럼 최성 시장이 이걸 비밀리에 진행을 한 거야? 비밀리에 진행했고 네. 그다음에 준공 처리된 후에 제가 비로소 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건 불법 준공이라고 7년째 떠들었지만 고양시 공무원이나 최성 전 시장이나 요진 측이나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구가 없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본부장님은? 이렇게 가깝게 지은 걸? 작년 10월부터 공무원들이 저한테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소각장이 불법적으로 옆에 150m 옆에 아파트가 지어진 그 비밀을 저한테 제보하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 마지막 비밀을 풀어낸 겁니다. 73억이라는 3자 뇌물을 받고 소각장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 준공까지 처리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준공 처리를 하는데 돈을 왜 받아요? 돈을 안 받고 준공을 내주기에는 너무나 이게 앞에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돈을 줘요? 그거 뇌물 아니야? 그래서 그게 이제 3자 뇌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3자 뇌물 73억 사건은 73억이요? 예. 민간업체로 대한민국 단일 사건은 최대고, 이재명 대표가 네네. 그 성남 FC와 관련된 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네. 그것이 약간의 애매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거보다 10배 더 법적으로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제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준공이 날 수 없는 거를 준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피해 보상 형태로 입주민들한테 한 34억을 준 거고 예. 그 나머지 또 30몇 억은 거기다가 쓰레기
처리장 옆이니까 쓰레기 처리장에다 저감 장치 설치한다고 또 30억 주고. 예, 피해 금액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한 73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소각장과 관련돼서 무조건 300m 떨어져서 아파트를 건설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소각장 옆에 만약에 100m나 50m의 그 소각장 이 아파트나 이 주택이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소각장 300m 이내에 들은 사람들이 좋다, 내 피해를 감수하겠다 하고 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소각장은 앞에 있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조건부 사업 인가를 이 요진 측에서 이 제안을 해오고 고양시 총속과 직원들이 이거를 승낙을 합니다. 돈을 나중에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조건으로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뭐냐면 첫째, 소각장에 연기가 시커멓게 나니까 이걸 허옇게 나는 배견 저감 장치를 해달라. 이게 10억입니다. 고양시 시설은 고양시에서 시설을 하면 되지. 그리고 그것이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 대상자들 약 1,500세대 이 사람들을 위한 기금 출연을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데 기금은 업자나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고양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아파트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부 사업 승인 인가 이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구나. 내가 원래 돈을 줘야 되는데 네가 대신 줘. 내가 그렇죠. 그럼 허가해 줄게. 그렇죠. 그래도 제3자 뇌물죄가 그렇죠. 들어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준공 때 이 사업 시행 조건부 인가가 불법이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출연금, 요진원부터 추정금을 받아야 되는데 출연금은 이 업자나 시민들이 낼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뇌물로. 예, 그래서 2016년 준공 전에 제1차, 2차 비밀 협약서를 최성 전 시장하고 그때 최성 시장 그것도 예, 최성 전 시장하고 요진 대표 최은상이하고 바로 비밀 1, 2차 이행 합의서를 만드는데 이거 지금 정보 공개도 안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갖고 계셔요? 이거는 이제 그 사업 조건부 인가고 이것도 용감하게 부서에서 내준 껍데기만 거고 있는 거. 예. 그리고 1, 2차 이행 합의서는 정보 공개를 안 해주는 대신에 제가 받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입주민들은 무슨 죄야? 자기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도 못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무조건 사인을 해. 돈을 줄 테니 이거잖아. 난 싫어. 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랑 가까운 거 싫어하고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입주민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각장이 쥐어진 거 아니야? 지어져 있고 아파트 이 300m 이내에 들어온 이 피해 주민들한테는 고양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주는 것이 합법적인 거지. 일단은 요진에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고요. 꼼수. 최성이랑 같이 꼼수를 부려서 돈으로 대신 해결하자는 이거를 쓴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불법으로 지어지는 바람에 피해 본 거는 고양 시민들이에요. 맞아. 애초에 이걸 준공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지금 원천적인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준공을 하지 않고 소각장을 때려 부시든 그때 당시 아파트를 때려 부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내가 계속 공개를 했어요. 본부장님은 계속 그렇죠. 요구를 하셨구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진 거가 확인이 되면은 그 불법 이익금은 바로 환수를 해서 다시는 업자들이 공무원들을 가지고 농간 어떻게 버리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처벌을 해서 올바른 행정을 해야만 이게 옳다. 경기도 반부패 수사대에서 아주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거는 이재명 전 대표의 성남 FC 사건과 형평성을 맞췄을 때 이거는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구속 기소가 된다고 전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북부청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런 거 절대로 불구속 기소해서는 안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벌써 5개월째 아닙니까? 이 담당 수사 경감님께서 열심히 하지만 좀 인력을 더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로비 안 당하게 신속하게 좀 부탁 좀 드리고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성 전 시장과 최은상 대표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73억이 제3자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게 불법 아파트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라 이거야. 지자체 망국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민선회에서 뽑힌 사람들은 그냥 그 아무런 행정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막 하게 되고 그리고 떠나더라도 자기 책임은 아니고 결국 정보권자인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네. 최성 시장도 나중에 그럴 거야. 나는 잘못 없다. 왜? 밑에 사람들이? 그렇지. 밑에 사람들이 정교권자들은 이거는 다 국장 정결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 대장동이랑 또 닮은 꼴이네. 이재명은 나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알아서 했지. 내가 뭘 알아? 그래도 시장이 책임질 건 해야지 또. 시장 책임져야지. 근데 이게 참 묘해가지고 법으로 따져 들어가면 시장은 그 도의적 행정적으로만 책임지지 법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한번 하시죠. 그러면. 그러면 너무나 네네. 감사드리죠. 네. 고양시에 아주 이 요상한 아파트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맛배기로 한번 전해드렸고 요거 즉시 수사 결과 나오면 이거 굉장히 좀 파장이 될 것 같아요. 대장동이랑도 너무 닮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